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하나. 우리는 조합원. 한라산 돌림께서 보내주신 글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걸 2부 시그널로 쓰고 있죠. 한라산 돌림 요즘에 좀 뭡니까? 뜸하십니다. 예, 궁금해요. 예. 여러분의 로고송을 만들어 드립니다. 코너 있는 거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주에 하나 했었습니다만 격주에 뵙는 대중음악 의견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서정민갑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민중가요 이야기. 네. 그 협의의 민중가요뿐 아니라 광의의 민중가요라고 이렇게 첫 시간에 규정을 지었습니다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윤영배 씨의 음악을 들고 오셨어요. 네네. 예, 윤영배 씨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윤영배 씨는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네. 음악으로는 이제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네. 1993년에 그 많은 싱어송라이터를 배출한 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이한철 씨와 함께 노래하면서 입상했고, 그리고 뭐 알려진 곡으로는 본인 곡이 아니라 이제 장필순 씨에게 좋은 곡들을 많이 주셨어요. 네. 장필순 씨 5집과 6집에 그 전설적인 명반이 된 그 두 앨범에 뭐 스파이더맨,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헬리콥터, 동창, 10년이 된 지금 이런 곡들을 주시면서 예. 장필순 씨 음반이 명반이 되었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런 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 장의 음반을 연속해서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아주 좋은 훌륭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가수로서의 면모보다는 작곡자로서의 면모를 더 많이 보여주셨군요. 네, 근데 뭐 본인은 왜 음반 안 내냐고 하니까 이렇게 곡을 주는 것도 음악 활동인데 네. 굳이 뭐 음반을 낼 필요 있겠냐라고 고집을 하다가 네. 예전에 이제 두리반 투쟁이 한창일 때 네. 그 서울에 와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네. 두리반에 올라왔는데 두리반에서 세상에 지금 결혼한 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뭐라도 좀 여기 있을 건덕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본인 음반을 작업을 해서 냈고, 그게 이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두 장의 앨범을 더 내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생경하실 수도 있는데, 두리반이라는 것은 지금 홍대의 그 공항철도, 예, 여기 있는, 저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홍대 앞 근처에 있었던 그런 분식집, 만두집이었어요. 칼국수도 팔았고요. 칼국수도 팔고, 꽤 맛 좋고, 무슨, 뭐라 그러나, 친환경, 예, 네. 먹을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팔던 곳이었는데, 재개발해야 된다고 여기를, 예, 공항철도 지나야 된다고 철거하고 그럴 때,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두리반 철거의 막무가내로 저항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붙어서 공연도 하고, 점거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연대가 활성화됐고, 네. 그걸 하면서 이제 그 단편선이라든 이런 인디 미션들도 굉장히 더 유명해졌고요. 여기서 사랑도 얻었군요. 윤영배 씨가. 네, 사랑도 얻고 음반도 얻고 그렇군요. 자, 음악을 좀 듣고 와서 더 얘기를 나누죠. 네, 이번 앨범 위험한 세계에 발표된 타이틀곡 위험한 세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대들, 동지들 이런 단어로 마치는 그런 노래인데 동지들이란 가사가 들어간 노래 중에 이렇게 잔잔하게 침잠되는 그런 노래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되게 드물죠. 네. 이제 이분이 윤영배 씨가 그 하나음악 지금은 이제 푸른 곰팡이라고 그 이름을 바꿨는데 푸른 곰팡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죠? 그렇죠. 네.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조동진 사단, 네. 조동진의 음악적 영향을 받은 굉장히 섬세하고 결이 곱고 네. 내적인 어떤 서정을 많이 노래했던
어떤 음악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을 때에도 굉장히 기존의 민중가요와는 다르게 네. 굉장히 좀 잔잔하고 조용하게 노래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 2010년에, 93년에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에서 이한철 씨와 함께, 예, 네. 동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그 같은 학교 같은 그 동아리였다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서 그때 선을 보인 다음에 17년 뒤에 첫 음반을 내고서 2010년에, 그리고 2012년에 2집 좀 웃긴을 내고, 이번에 8월에 위험한 세계. 네. 2010년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 음반이에요. 대단한 생산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은 뭐 이렇게 음반 내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늘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집에서 그냥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도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거기 그런 때문에 거죠. 네. 네. 굳이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형식이잖아요. 네, 네.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한다는 형식에 구애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제 뭐 연주를 할 때도 이제 뭐 손병희 씨도 잘 아시겠지만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메트로놈의 그 박자에 굉장히 그 어떤 강박 같은 걸 가지고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런 건 다 그냥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거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인지 이번 앨범 그 위험한 세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홍보용 인터뷰와 네. 뭐 방송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겠다.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선언을 했죠. 네. 근데 뭔 돈으로 그 음반을 만드냐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음반을 못 내는데 적어도 3집까지 내는 동안 어떤 그 음반이 팔려서 음반 제작비를 마련을 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상업에 종사하는 게 있는 걸까요? 상업에 특별히 종사하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그 두 번째 앨범 내고 나서 그 대중곡 평론가 김학선 씨하고 한 인터뷰를 봤더니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커피 마시고 음악 듣고 인터넷 뭐 레디앙 뭐 한겨레 신문 네. 이런 데 찾아보고 그리고 나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해요? 예, 날마다 이제 땔감을 네. 예, 다 주워와야지 그 집안에 보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떼는군요. 네, 나무를 아. 떼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이분이 이제 두리반 투쟁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남산의 해방촌의 그 빈집 프로젝트라고 네, 이제 네, 네. 거기 있었는데 그 서울에 있으니까 나무를 못 떼가지고 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두리반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나무불을 피우고 아, 네. 나무를 떼는 행위를 좋아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모든 게 생활이 뭐랄까 자연 친화적이에요. 예. 뭐 그렇군요. 이따 이야기 하겠지만 녹색평론을 꾸준히 읽으면서 네. 생태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자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네. 자기 삶으로부터 그런 걸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죠. 근데 뭔 돈으로 음반을 세 장째를 내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네. 뭐 기존에 음반이 좀 팔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효리 씨가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글쎄요. 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금전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이효리 씨를 통해서 윤영배라는 이름이 또 많이 알려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윤영배 씨도 네. 알려주고 뭐 그쪽에 이제 하나뮤직 식구들, 네. 예, 푸른곰팡이 식구들도 많이 알려졌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지금 들었던 위험한 세계 뭔가 좀 불길한 그러한 음울한 사운드긴 합니다만 목소리는 편해요. 그렇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사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 기존의 민중가요는 굉장히 좀 가사를 잘 들리게 네. 세게 발음을 하는 편이었는데 네. 그 윤영배 씨는 굉장히 섬세하고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네. 어떤 그 윤영배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세계가 결국 이렇게 작고 가냘프지만 그런 작고 가냘픈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아는 그런 어떤 세계가 아닐까라는 것들을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어떤 그렇군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자, 앨범 타이틀이 위험한 세계였고요. 지금 준비해 오신 노래 보니까 자본주의, 선언 이런 삭막한 단어들 이 제목이에요, 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푸른곰팡이나 이쪽 식구분들의 음악들은 사실 민중가요 같은 어떤 메시지가 강한 음악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었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표현을 하더라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윤영배 씨가 좀 독특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암스테르담에 있는 콘서바토리엄 학교로 유학을 갈 정도로 이제 네. 뭐 굉장히 음악적인 열망도 높았는데
돌아와서 뭐 녹색평론 읽고 제주도에 있으면서 네.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전 앨범에서는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노래들을 좀 많이 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민중가수, 어떤 참여적인 가수들보다 가장 해야 될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음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여러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그리고 선언 이 두 노래를 연달아서 듣고 오죠. 자본주의 그리고 선언 전혀 근데 그 제목 뉘앙스랑 다르고 심지어 가사랑도 다른 그런 표현법이죠. 네. 네. 장필순의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사운드는 그죠? 네, 뭐 가까운 동네에서 가깝게 살면서 서로 이제 자주 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하나음악의 뮤지션들이 이제 지금 다시 모여서 네. 새로운 레이블을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장필순 씨 음반 나왔고요. 네. 고찬용 씨 음반 나왔고 윤영배 씨 음반 나왔고 거기 이제 오소영 씨라든지 이런 이제 예전에 하나음악 쪽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소속돼 있고요. 최근에는 또 새로운 그 홍대 쪽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 중에서 소희 씨 같은 분들이 소희. 예, 그리고 강태규 네, 네. 강태구죠. 강태구. 강태구라는 그 포크 뮤지션도 새롭게 들어가서 당연히 조동익 형제 막내인 조동희 씨도 그러면 있겠군요. 아, 물론이죠. 예. 네. 그리고 한동준 씨도 지금 거기서 음반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거기 이제 맏형이시겠죠. 맏형 정도로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창작과 음악을 생산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레이블. 음악 공동체죠. 음악 공동체. 네. 예. 윤영배, 장필순, 뭐 조동진, 조동익, 뭐 대강 이런 이름을 들으면은 언뜻 드는 생각은 예술지상주의자. 뭐 대강 이런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예술의 미를 좀 강조하고 어떤 예술의 사회적인 역할보다는 예술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많이 강조하는 어떤 정서가 있었죠. 그런데 조동익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추모 앨범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뭐 노차사 앨범에도 참여했었고요. 예. 네. 노동가의 공식 앨범이라고 해서 네. 민주노총이 막 생길 때 이제 꽃다지라든지 네네네. 이런 래퍼들이 만들었던 그 앨범에도 참여를 했었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이쪽 판이라고 할까요? 네. 민중가요 쪽과도 작업을 꽤 많이 하셨던 분이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잔잔한 가운데 욱하는 그런 장필순 씨가 표현에 따르면은 욱하는 이런 심정이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서 예술에 집중을 한다는 것,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많은 부조리들에 어떻게 눈 감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만들려고 하는 어떤 순수한 세계에도 결국 자본이라든지 네. 권력에 의해서 계속 침탈당하고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거기에 대한 울분이라든지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장필순 씨 같은 경우도 뭐 그 몽당연필 공연이라든지 네, 이런 저런 기회가 있을 때는 기꺼이 이제 강정마을 공연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기꺼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 아니, 하다못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예쁜 것만 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거기 무지막지하게 크레인들이 밀고 오고, 해군 함정이 오고, 뭐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니까, 이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목적도 불분명하거나 아니면은 불순한 것 같고, 뭐 이러니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저항을 하는 거겠죠. 네. 뭐,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윤영배 씨 지금 마지막 소개할 노래 제목도 점거, 구속 이러네요. 네. 그러니까 참. 가사 제목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근데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오늘 고르면서 네. 그 어제부터 이제 그 밀양
같은 경우가 지금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서 예. 그 나이 드신 그 지역 주민들이 나무에 밧줄을 걸고 목을 걸고 좀 싸우고 있고 연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전기를 써야 한다는 밀명 아래서 마을 사람들의 거기서 오랫동안 땅을 일구면서 살아왔던 순박한 어떤 지역민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네. 그분들은 뭐 한 가구당 400만원씩 주겠다느니 지역을 네. 어떻게 잘 살게 해주겠다느니 하는 감언이설로 속이면서 네. 이렇게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점거라든지 구속 같은 노래들이 오늘 더 와닿고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땅으로 묻어서 전설 공사를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엄청난 고압선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미국에서는 장거리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건 그렇게 많은 그 용량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소용량도 되고 그것을 땅으로 매설하면 되는데 가만히 근처에 서 있으면 징징 소리가 들릴 만큼이나 엄청난 전류를 그리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암 등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심각한 엄청난 전류를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묻지 않고 국익의 이름으로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소박한 예술 지상주의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가사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일은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네. 그 평택에 미군 기지가 들어올 때 한명숙 총리는 군대를 동원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뭐 문정현 신부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싸우다가 이제 잡혀갔었는데요. 네네. 그 대통령이 계속 바뀌더라도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네. 특히 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 문명, 그러니까 석유에 기초한 전기 개발 같은 것들이 계속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요. 네. 원일 계기로 뭐 그 어떤 공사를 할 때 지역 주민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것도 환경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뭡니까? 고리 3호, 4호 하여튼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밀양 손정탑을 지금 강행하는 이유도 있는 건데요. 과연 원자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고찰부터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오늘 덕분에 윤영배 씨의 따끈따끈한 신보를 듣게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점거 구속 듣겠습니다. 한수리님께서 눈치를 채셨어요. 참 예리하셔. 네. 2부 서정민갑 씨와 함께한 윤영배 음악 소개하는 시간은 어제 녹음한 겁니다. 네, 어제 2시부터 제가 웬만하면 녹음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게스트 요일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녹음은 여간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왜냐하면은 박강수 씨 지난주에도 요일을 옮겼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요일을 옮기기가 싫었고요. 스포츠 얘기를 월요일에 하는데 스포츠 얘기를 수요일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주말에 스포츠 소식을 월요일에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노정열 씨와 하는 시사 개구도 사실은 금요일에 하는 게 옳으니까. 그리고 김선우 시인한테 타진을 해봤는데 김선우 시인이 오늘 일이 있어갖고 오늘 옮길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저께 서정민갑 씨가 녹음을 했죠. 아, 한소리님 정말 예리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뭡니까 개천절님의 글에다가 답글을 단 시각이 음악하는 시간. 제가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이 나갈 때 댓글을 보통 달거든요.
녹음했을 때는. 그런데 개천절님의 글에는 한창 서정민갑 씨가 얘기하는 시간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개천절님께서 제 방송을 그러니까 곡해서 들으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오해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흠집이 나질 않거든요. 예, 좀 더 그럴듯하게 이유를 달고 하셔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댓글을 쭉 달아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부탁을 드리는데, 이분이 정말 못 알아들어서 이런 글을 남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중하게 응대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흠집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일배류를 욕할 때 일배류를 배격하는 이유가 그 빈한한 논리하며 있지만 그 철학의 그런 부재 이런 것도 있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보 일각에서도 보면은 그 설득과 교양, 뭐 대화 이런 것보다는 비아냥과 공격, 막말 이런 걸로 처음부터 대응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예의는 차리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물론 근데 보니까 이거는 차분하게 대응해서 될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뭐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정승주 아나운서께서 조울리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성남시청 3층 모란관에서 하남, 양평, 여주, 이천, 광주, 성남, 용인, 안성에 거주하시는 국민TV 조합원들과 함께 경기 동남부 가칭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같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겁니다. 국민TV 조합원 배가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연락 담당은 아싸님, 유도조와 가로 열고 아싸 010-8727-6753 8727-6753 주차비는 유료래요. 연락 없이 참석하셔도 환영이라고요. 이왕이면 댓글이나 문자로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다고요. 닉네임과 함께. 노래 배우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생방송으로 합니다. 네. 김민기 선생이 만들고 부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일단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빛을 고이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예, 정승주 아나운서가 지금 악보를 올려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마 밑에 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이.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한 아이로 오해해서 그동안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 쉽죠? 네. 3절까지 불러보겠습니다. 3절까지 부르다 보면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따로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갖지 않고 3절까지 제가 불러볼게요. 잔잔하게. 함께 하실 거죠?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산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오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예, 함께 하셨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3절입니다.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죠? 아주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지만요, 그 안에 뚝심이, 결기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가요 듣고 배우기 시간 마쳤습니다. 오늘 신청곡도 여러 곡 들어왔는데 제가 다 소화를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이예요. 하나이. 예. 개천절님, 참 개천절 건국에 대해서 당시 시족 부족 시대인데, 예, 건국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부족 국가도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처럼 율령을 반포를 하진 못해도 국가긴 국가예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예? 당신은 어떻습니까? 신석기와 청동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교체기 아닙니까? 황산 문명이라고, 황하 문명이 아니라 황산 문명이라고 화북지방에 위대한 문명이 있었다는 그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그것의 증거가 삼족오라던가 또는 세 발 달린 무쇠, 그러니까 그 청동제 항아리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신 날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기념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10월 3일에 설사 당군 앙검이 고조선을 건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월 3일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나라 건국한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십니까? 예? 평소에 제 방송을 들으셨다 그러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저를 매도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건전한 민족주의자들 욕보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개천절님이 주장하는 그런 민족주의, 예? 건전한 민족주의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겠습니까? 하다못해 무지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다라고 조단조단 설명할 수 있는 아령과 여유가 있어야죠.
이렇게 트집 잡아갖고는 공격을 하면은 역효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아시잖아요, 개천절님. 오늘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웬만하면은 이런 거 가지고 일이 일비하거나 조합원님들이 글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성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식의 공격은 저와 조합원님들 그리고 개천절님 그리고 건전하님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로 그냥 마칠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구름가나 블랙타 테트라의 앳된 시절의 구창모 씨의 목소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